저는 지금 블랙시 흑해를 가로지르는 배를 타고 있는데요. 이 배가 뭐 크루즈선도 아니고 일반 여객선도 아니고 화물선이에요. 화물선인데 컨테이너를 싣는 그런 어떤 큰 화물선은 아니고 그 화물 트럭을 싣는 화물선이에요. 그래서 이 배의 승객은 저처럼 이렇게 몸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후트 패신저가 아니라 트럭 패신저예요. 그래서 그 트럭커들이 아주 많아요. 주로 러시안 계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뭐 이쪽. 그래서 지금 이 배가 이 배의 국적이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가 URKFERRY 그래요. URK가 이게 우크라이나잖아요. 우크레인 URKANE URKFERRY. 그래서 우크라이나 배인데 지금 그 흑해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흑해예요. 블랙시. 저분이 일하고 있네요. 저분이. 이 흑해, 이 이름부터 좀 거무튀튀하잖아요. 이름부터 블랙시. 그래서 이 흑해를 그 라틴어로는 폰투스라고 하는데, 폰투스가 바다인데, 바다란 뜻인데 유독 흑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폰틱 카스피 초원을 달리던 사람들이다 그럴 때 그 폰틱이에요. 그 폰틱이 이 흑해 연안에 살던 사람들이죠. 흑해 연안에서 그 유목민족들이었죠. 주로 아이란계들이죠. 이란계 민족들이었죠. 백인들이죠. 이 폰틱 카스피의 초원을 말 달리던 사람들이 그 인도로 들어가가지고, 지금의 인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인더스 문명이 있었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인도 땅의 주역이 됐죠. 그때 이제 그 폰틱 카스피의 초원을 달리던 그 백인들, 그 이란계 사람들인데, 그때 그 폰틱 카스피에가 이 흑해를 말하는 거예요. 카스피는 이제 또 여기 이제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또 아제르바이잔, 거기가 이제 그 카스피 연안의 사람들이죠. 카스피. 근데 이 흑해, 라틴어로는 폰틱, 폰토스, 원래는 폰토스인데, 바다를 뜻하는 폰토스인데, 바다를 뜻하는 대명사인데 이게 유독 흑해를 뜻하는 바다가 됐죠. 폰틱. 그래서 이 바다가 이 이름처럼 정말로 좀 검거든요. 이 색깔이 검은 거가 아니라 이 바다 밑이 굉장히 미스테리한 바다예요. 미스테리하다, 이 바다 밑이. 그 왜 이 흑해, 블랙시, 이 폰틱을 미스테리하다고 하냐? 바다 빛깔은 뭐 똑같아요. 이게 뭐 바다가 검어서 블랙이 아니라 이 바다가 품은 이 바다 밑이 미스테리한 거예요. 바다 밑이. 그래서 이 바다가 그냥 이게 지금 뚫려 있는 바다거든요. 이게 그 카스피해처럼 완전히 갇혀 있는
바다가 아니에요. 카스피해는 그 완전히 갇혀 있는 바다예요. 바다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한마디로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랑 연결이 안 돼 있는 바다지만 카스피해는 이 흑해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가 그 대서양의 한 작은 바다잖아요. 참 굉장히 잔잔한 바다죠. 지중해는 그 지브롤터 해협으로 그 좁은 물길로 들어오잖아요. 대서양 바닷물이. 지브롤터 해협이 뭐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그걸로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지중해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하죠. 굉장히 잔잔하지만 이 세상에 그 많은 바다들 중에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 품은 많은 바다들 중에서 가장 요란했던 바다죠. 거기가 수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이 권력이 만들어낸 수많은 전쟁들이 이 지중해에서 일어났죠. 가장 전쟁 빈도가 많은 바다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뭐 악티움 해전, 뭐 살라미스 해전, 뭐 레판트 해전, 뭐 하도 무지하게 많아요. 인류 역사를 바꾼 전쟁들이 다 이 지중해에서 일어났죠. 특히 서양사를 바꾼 전쟁들이. 고대 그리스의 살라미스 해전을 비롯해 가지고 하여튼 그 이 지중해를 들어온 물이 이 에게해로 가거든요. 이 동쪽으로 가면 이제 에게해예요. 에게해. 그래서 에게해에서 이게 아주 좁은 해협을 통하거든요. 다르날레스 해협이에요. 다르날레스 해협. 그래가지고 그 좁은 해협, 그 폭이 좁은 데는 한 3-4km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바르 그 해로 들어가죠. 거기 또 작은 바다죠. 거기는 그 바다에 있던 그 바닷물이 또 보스포러스 해협, 그게 이제 그 이스탄불 있는 쪽, 거기 아주 좁은 해협이 있거든요. 아마도 그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해협일 거예요. 뭐 가장 좁은 데는 그 한 몇백 미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영 잘하는 사람 그거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해협이에요. 해는 이제 바다 해고, 협은 좁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협소하다 할 때 그 협자를 쓰는데 좁은 바다죠. 좁은 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해협. 길어야 뭐 그 해협의 길이가 길어야 4km, 좁으면 뭐 수백 미터밖에 안 되는, 수영 좀 하는 사람이면 건널 수 있는 그런 바다거든요. 그런 해협이거든요. 아주 좁은 바다. 글로 이 지중해 물이 들어간다 이거죠. 대서양에서부터 들어온 지중해 물이 에게해를 통해서, 다르달레스 해협을 통해서, 마르바르 해를 통해서, 결국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이 흑해로 들어오거든요. 바닷물이죠. 바닷물이에요. 솔티해요. 짠 바닷물이에요. 그런데 이 바닷물로만 된 게 아니라 이게 다뉴브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거든요. 다뉴브강이 이게 이 유량이 많은 강이에요. 물이 많아요. 그래서 유량이 그 다뉴브강, 이 도나우강이라고 하죠. 이 동유럽을 관통하는 강이에요. 동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흑해로 빠져드는 그 강이 다뉴브강, 도나우강인데, 여기서 다뉴브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민물이잖아요. 나솔티, 짜지 않는. 그런데 이 흑해에서는 이 지중해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그 두 개의 해협을 거쳐 들어오는 물은 아래로 흐른다. 그리고 도나우강, 다뉴브강에서 흘러오는 물은 위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물이, 그러니까 민물과 짠물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 정말로 안 짜더라고요. 제가 여기 어제 이 출항했던 항구, 마르나, 거기 그 비치가 있거든요. 거기서 잠깐 수영을 했는데, 해수욕을 했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물맛을 봤더니, 처음에는 이게 민물 같아요. 근데 아주 약간
약간 좀 슬라이틀리, 약간 살짝 짠 그런 물이에요. 그냥 민물처럼 맛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짠 물이에요. 하지만 짠 물은 밑에서 흐른다. 짠 물은, 바닷물은 밑에서 흐르고 강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은 위로 흐른다.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한 바다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게 짠물과 민물이 이렇게 뒤 엉켜야 이 산소가 바다 아래로 들어가는데 산소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 민물은 민물대로 위로 흐르고 짠물은 짠물대로 아래로 흐르니까, 이게 엉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바다 밑에는 산소가 거의 없대요. 산소가 전혀 없다는 거죠. 산소가. 왜? 위에 민물과 엉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산소는 이 산화작용을 일으키잖아요.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산소는 그런 힘이 강한 그 원소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바다 밑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 정말로 아주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태고적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는. 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 반응이 안 되는, 뭔가 있어도, 뭔가 어떤 그 인류의 어떤 그 아주 오래된 어떤 고대 이전에 상고시대 그때에 뭔가 어떤 유적이 있더라도 그게 이 바다 흙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깊어서 못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한 바다예요. 수수께끼 같은 바다예요. 그래서 흑해요. 검은 바다예요. 그런 그 미스테리를 품은 바다. 그런 흑해를 지나고 있는데 제가 이 흑해를 이렇게 지나가는 데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동유럽의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11번째 나라가, 동유럽에서 11번째 갔던 나라가 몰도바거든요. 거기 옆에 트랜스니스트리아까지 하면 12개 나라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동쪽으로 가면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이 배의 어떤 국적인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없는 나라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로 못 가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제 비행기 안 타고 지구 한 바퀴 여정에 어떤 결정적인 어떤 길을 가른 거죠. 전쟁 때문에 못 들어간 나라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려왔단 말이죠. 다시 몰도바에서 로마니아에서 불가리아 거쳐가지고 이제 불가리아에서 이제 배를 타는데, 제가 만약에 이란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더 내려갔을 거예요. 이스탄불 거쳐가지고 터키, 거기를 관통해가지고 거기를 횡단해가지고 이란을 들어갔을 거예요. 원래 제가 전쟁 나기 전까지는, 이란에 전쟁 나기 전까지는 제 비행기 안 타고 지구 한 바퀴 여정을 그렇게 계획했었어요. 동유럽 거쳐서 터키 거쳐서 이란 들어간다. 근데 이란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란을 전쟁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 흑해를 통해서 코카서스 3국을 가려는 거예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이란 정도로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참 이 전쟁이 뭐 아주 먼 나라의 얘기 같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제 여행 길에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응? 우크라이나 전쟁 못 들어가죠. 이란 전쟁 못 들어가죠. 그거 아니었으면 둘 중에 하나 쪽으로 갔을 거예요. 제가. 근데 윗나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위에도 그쪽으로 동진 못하고 아래쪽으로 이란 쪽으로 동진을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됐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중간에 흑해를 통해서 들어가는 여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쓴 글자는 화쟁간인데, 이 전쟁과 평화할 때 그 평화할 때 화자예요. 근데 앞에 평자보다는 화자를 썼어요. 이 화가 더 전보다는 아니 평화할 때 그 화자예요. 평화 어울릴 화자예요. 이게 어울릴 화자. 이게 이제 밥인데 벼 화자잖아요. 밥을 같이 나눠 먹는다. 그래서 어울릴 화자죠 이게. 한마디로 그럼 피스예요. 요거는 전쟁할 때 그 쟁자예요. 이 쟁에서 요 위에는 이거 손톱이거든요. 손톱이 이런 모양. 손톱이 이렇게 팍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쓴 게 이거. 그래서 이제 손톱으로 팍 핥히고 그러는 게 이제 다툴 쟁자죠. 그래서 다툴 쟁자죠. 이거는 어울릴 화, 이거는 다툴 쟁자. 그러니까 평화와 전쟁이죠. 전쟁과 평화죠. 그래서 화쟁간, 이 평화와 전쟁 사이, 전쟁과 평화 사이.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있는 윗나라와 아랫나라. 하지만 지금은 평화로운 이곳 흑해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여기 이 중간에 어느 나라가 뭐 조지아라든지 뭐 불가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이거 흑해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은 참 인간의 이 모든 어떤 인간의 이런 걸 다 그 관할하게 돼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 있잖아요. 참 톨스토이는 참 진짜 엄청난 인간이에요. 그 진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 대상이에요. 톨스토이는. 그 단지 소설가로서뿐만이 아니라 뭐 안나 까레리나 뭐 전쟁과 평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설의 작가뿐만이 아니라 이 사상가로서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또 그의 삶 자체가 또 그랬고요. 그의 삶 자체가. 그래서 그의 사상을 톨스토이즘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이름이 자기 사상이 됐어요. 참 대단한 영광이죠. 톨스토이즘. 한마디로 비폭력이라는 거예요. 비폭력. 그래서 저기 분태 때문에 비폭력이라는 건데, 좀 내려가야겠어요. 사람들이 해가지고 비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즘에 이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상가가 톨스토이예요. 그리고 참 그의 삶도 참 대단했어요. 하여튼 연구대상이에요. 연구대상. 네? 톨스토이. 그런데 제가 이게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뭐 걸려가지고. 무사히 내려왔네요. 아까 거기 올라가는 데가, 제가 올라간 데가 사실 이 패신저들은 못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노 엔트리 이게 돼 있어요. 노 엔트리 돼 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거 잠깐 찍으려고 올라갔는데, 제가 가장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양쪽이 다 보이는 데까지 올라갔는데, 흑해를 가로지르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 그 일하시는 분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저한테 뭐 내려오라고 큰 소리는 안 쳤지만 제가 알아서 내려왔어요. 어? 저 양반이 왜 저기 올라가서 서성대고 있나? 그래서 혼나기 전에 내려왔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혼나기 전에. 그래서 이 톨스토이 얘기하다가, 이 톨스토이 엄청난 인물인데,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라는 거 보면 참 거기 뭐 주인공이 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장 그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아주 완전히 나폴레옹주의자였죠. 응? 그리고 그 사회가 굉장히 러시아 사회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그 추앙하는 사람이 있었고, 러시아 사회가.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쟁 일으켰다니까 막 좋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다가 완전히 그 어떤 전쟁의 참상을 안게 된 거예요. 아뜨거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그 평화를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전쟁, 우리 인간 세상에서 전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전쟁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전쟁이? 평화가 좋지만 전쟁이,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쟁은 결국 정치의 연장이거든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에요. 정치가 안 되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정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정치는 이 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내가 이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이 힘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뭐 정치가 무슨 다스린다 뭐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정의를 떠나서 현실적인 정의가 그래요.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정치예요. 그 권력이 없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 권력을 차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이 힘인데, 권력인데, 이 권력이 없어야, 권력을 차지하려는 이 정치의 행위가 없어야 전쟁도 없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은 힘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를 하게 되고, 이 정치로 안 되면 이걸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쟁이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는 건 아니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인간인 이상, 인간 세상인 이상, 이 힘을 추구하는, 여기서 힘이라는 거는 남을 내 생각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여기서 힘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엘빈 토플러가 쓴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보면, 처음에 힘은 주먹이었어요. 완력이었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죠. 그렇다면 돈만 가진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 지식, 정보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정치 행위를 하게 되고, 이 정치 행위로 한계가 있으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기 때문에, 또 정치는 인간의 욕망, 권력 욕망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거다.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은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없애야 되냐. 결국은 우리 인간의 이 권력욕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권력욕을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저라는 한 사람이 지금 비행기 안 타고 지구 한 바퀴 도는 이 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거 영향 미치는 거를 다 합치면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흑해를 가로지르면서 지금 위아래에 지금 전쟁이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소락경 소락수트라 박기철이었습니다.